중공,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내분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와 버렸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8월 3일 캐나다 하원 의원 가넷 제누이스가 중공이 내부 분열로 붕괴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역의 분열 조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여 캐나다 전역이 술렁거렸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행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나마 살펴봐야 하는데요. 공산당은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최하부에 일반 공산당원이 있어 이들의 숫자는 약 9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당에는 하부 조직이 있어 실제 규모는 이것보다 수십 배는 더 거대한데요.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당의 의지가 곧 국가의 의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행정기구가 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당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으로 중국 전역이 분열하게 되는 그 나라로서는 악몽 같은 현실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동아시아 국제 외교 전문 언론 에포크 타임즈에서 앤드류 첸 기자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상 의정 활동 중이던 하원 의원 한 명이 갑작스레 중공이 멸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해버린 것인데요. 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당원과 그 하부 조직원들이 당에서 탈퇴하는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탈당 인원이 무려 4억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공산당 3대 조직인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청년단, 소년선봉대의 탈퇴 인원을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14억 중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산당 조직을 탈퇴해버린 것인데요. 중국의 모든 행정기구가 당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내부적인 분열은 곧 국가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캐나다 전역이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캐나다는 이민 친화적인 국가로서 중국계 2세, 3세가 이미 상당수 뿌리 내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탈당, 시언어로 투이당으로 불리는 이 행위는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에서는 반강제적으로 공산당과 그 산하 조직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탈당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탈당할 수도 없고 공식적인 탈당 절차도 없는 것이죠. 결국 탈당을 하고 싶은 민원은 비밀리에 몰래 할 수밖에 없는 셈이죠. 이를 돕는 기구가 글로벌 중국 공산당 탈당센터입니다. 이 기구는 2005년 미국 뉴욕에서 민간단체로 설립된 비영리기구인데요. 이 기구는 이미 탈당한 이들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도 수행합니다. 제누이스 의원이 탈당 인원이 4억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도 글로벌 탈당센터가 제시한 자료 덕분인 것이죠. 캐나다는 인권과 포용을 중시하는 나라로 그동안 아시아인과 큰 분쟁 없이 살아온 국가인데요. 이 같은 캐나다의 태도가 바뀐 것은 중국의 막장 행위가 점차 선을 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끼리만 어울리고 밀어주는 폐쇄적인 문화를 형성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캐나다 집값을 상승시키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한 수준이었지만 뒤이어질 일에 비하면 약과인 수준이었습니다. 캐나다 경찰이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금융 스파이 혐의로 체포한 일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경찰은 적법 절차를 거쳐 멍완저우를 구속했지만 중국 당국과 중국계 캐나다인들은 격분하여 시위를 벌였고 이내 중국은 당시 중국에 거주하던 캐나다 국민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을 아무 이유도 없이 구속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막장 행위에도 그들의 행위를 규탄하기는커녕 몇몇 중국계 캐나다 의원들이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여줘 전국민적 공분을 사버린 것인데요. 최근에는 올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자 500m 준준 결승전에서 판코신 선수가 캐나다 선수인 앨리슨 샤를의 스케이트 날을 향해서 경계선 블록을 던지는 반칙을 했습니다. 비디오 판정까지 가서 멀쩡히 부정행위가 밝혀졌는데도 판코신 선수는 페널티를 받지 않았죠. 오히려 다른 캐나다 선수인 2위 플로랑스 브리네를 탈락시키고 판코신을 3위로 올리는 황당한 판정을 내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캐나다의 한 만행을 늘어놓자면 정말 끝도 없이 길어집니다. 아무튼 중국의 아나무인 막장 행위로 외국에 관대하던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점차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캐나다 하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되었고 그 반격의 일환으로서 중공 탈당 지원 운동이 채택된 것입니다. 그들이 글로벌 탈당 센터에 협력을 구해 알아낸 사실에 따르면 실제 탈당 운동은 알려진 것보다 더욱 격렬해 공산당이 멸망 단계에 이른 것은 물론 중국의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CCP와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끝낸 이들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제노이스 의원은 하원에서 공개적으로 탈당 인원들을 돕기로 선언하기에 이른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 입장에선 공산당 당적을 내버려 두고 당에 충성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탈당을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박균남 글로벌 탈당센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중국인들이 그만큼 각성한 것이죠. 공산당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강대하지 못합니다. 내부에서 이미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빗 마타스 씨는 탈당의 이유로 다음의 사유를 지적합니다. 중국인들은 당국의 힘에 의한 지배, 권력 추구 수단으로서의 프로파간다, 검열, 족벌주의에 질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간 건재해 보이던 중공이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게 들리는데요. 점차 증대되는 그들의 폭력과 억압을 고려하면 이 같은 현상은 놀랍지도 않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니스 의원은 대단히 건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상원의원 레오 호사코스는 우리 정부가 통제 불능의 권위주의 정권과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진작에 받아들였어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여 그간 중국 문제에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던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었던 일은 우리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듯한데요. 탈당센터 한국지부의 박 사무국장은 탈당센터에 들려오는 중국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중국에서 이미 공산당에 설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중국 공산당 역시 구소련이나 베를린 장벽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라고 하여 중국 공산당이 진작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그는 아직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매료되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일부 한국인들을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취약해진 중국 공산당에 대해 일부 한국인들은 여전히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 혹은 그들과 거래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중국이라는 국가와 교류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요. 캐나다 상원의원 호사코스 씨의 다음과 같은 말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와 캐나다가 대중 외교를 함에 있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준비되어 있다는 수준을 넘어 즉각 실행 가능한 수준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가? 라는 것이죠. 호사코스 의원이 인식하고 있는 캐나다의 대중 외교 현실이 한국의 그것과 놀랍도록 유사한 것 같은데요. 그의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펭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